안녕하세요. 김광삼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이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보통 수사기관이라고 하면 경찰이 있고요, 검찰이 있고 이제 공수처가 있죠. 근데 아마 일반적으로 이제 공수처하고는 사실은 뭐 그렇게 뭐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표적인 수사기관은 이제 경찰하고 검찰 이렇게 두 곳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사실 이제 수사를 한 다음에 이제 수사를 종결하죠. 이거 우리가 보통 처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처분의 결과가 사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고소했다든가 고발했다는 하는 경우에 이제 인지 수사가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를 굉장히 미진을 했다. 또는 뭐 사실 고소한 내용을 뭐 빼먹었다랄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법리적인 측면을 잘못 판단했다. 이런 경우 많죠. 경찰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 신청하는 것을,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 종결할 때는 검찰로 보내지 않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불송치라고 해요. 불송치. 그래서 경찰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죠. 불송치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 그리고 검찰의 처분은 결과적으로 뭐 비슷하지만 무혐의를 했다랄지, 죄 없은 처분을 할지, 뭐 공소권 없은 처분을 했다랄지, 이제 이런 경우에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항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고. 그리고 이 항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기각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마지막 보루로서 고등법원에 이의 신청하는 걸 우리가 재정 신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어렵지만 이제 고소 고발을 해본 분들은 억울한 측면이 있을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제가 불송치, 경찰의 일단 뭐 제가 이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경찰이 불송치한 거에 대한 이의 신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제가 뭐 이전에도 제 찐국TV 영상을 통해서 한 2번 정도는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송치에 대한 이의 신청보다도 항고와 재정 신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불송치 이의 신청도 항고와 마찬가지죠. 경찰이나 검찰이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소고발에 불리한 처분을 했는데, 이제 처분을 하면 이제 결정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는데, 결정문을 보니까 저희가 주장한 내용을 하나도 안 받아줬어요. 그 저희가 증거를 분명히 냈는데 그 증거도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사실오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관계 있고 거기에 맞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검찰이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사실오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사실오인을 이유로 경찰 처분에 대해서 이제 불송치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항고하는 경우가 있죠. 또 하나가 범죄 사실 여러 가지를 적시해서 고소 고발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개를 빼먹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판단 유탈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빼먹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제 법리 오해죠. 특히 이제 명예훼손, 이제 모욕죄 관련해서 경찰이 상당히 법리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사기죄랄지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 법리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경찰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검찰에 대해서는 항고,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항고했는데 기각되면 이제 재정 신청을 기회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사실 오인을 했다랄지, 판단을 유탈한 경우랄지, 법리를 오해해가지고 잘못 적용했다랄지, 이런 경우에 이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 뭐 경찰의 불송치에 대한 이의 신청은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이제 공소 시효가 지나버리면 이제 그건 뭐 이의 신청 해봤자 결과는 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고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항고를 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이제 30일 이내에 항고를 해야 해요. 근데 항고장은 어디다 제출해야죠? 원래 처분청인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제출하면 서면을 제출하는 거죠. 이것이 관할 나중에 고등검찰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30일 내에 항고 못해도 거의 뭐 항고장 받아줍니다. 왜냐면 왜 항고를 못했느냐, 그게 나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항고를 못했다 그러면 또 그게 해소된 날도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30일이지만 30일이 이게 아주 강행 규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30일 좀 지나도 고등검찰청에서 되게 받아줍니다. 그래서 항고장 제출하면요, 일단 검찰청 A라는 검사가 처분에 대해서 항고하면 항고장이 제출되잖아요. 그러면 그 윗선인 결재 라인인 부장검사 한 번 더 봐요. 그래서 이거 좀 잘못됐네, 뒤집어야겠네 하면 다시 수사가 시작되고 처분을 결정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고등검사 검찰청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근데 그다음에 이제 재정 신청이에요. 재정 신청은 사실 이제 검사가 이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수사기관 내에서 이제 그것이 종결 처분되는 거에 대해서 재정 신청할 수 있는데, 일단은 재정 신청하려고 하면 검사가 처분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 그 항고를 했는데 고등검찰청에서 기각을 하면 그때 이제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정 신청은 법원에 한번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당구를 판단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심사를 하죠. 그래서 죄가 되는데 기소를 안 했다. 그럼 법원이 검사에게 기소를 명령을 합니다. 기소를. 그런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재정신청에서는 아까 제가 사실혼인 법료의 판단 유탈이었는데, 재정신청은 판단 유탈은 상관이 없어요. 단순히 판단 유탈을 했다 하더라도 검찰청에서 처분한 내용 자체만으로도 이게 기소가 가능하다, 유죄가 될 수 있다 하면 이제 법원에서 기소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법원이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고소인은 원래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재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인, 고소인이 아닌 제3자 고발한 경우에는 이제 형법에 직권남용이랄지 불법 체포 감금된 경우랄지 폭행 가혹 행위와 같은 어떤 공무원 직무에 관한 거, 그리고 공직선거법 같이 일반 특별법에 한해서만, 그거 관련된 거에 한해서만 고발인은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재정 신청은 이제 검찰청이 항고 기각하면, 고등검찰청이 항고 기각하면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해야 돼요. 이건 불변 기간입니다. 그래서 10일이 지나버리면 재정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검찰청을 관할하는 이제 고등법원에 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경찰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면 이제 검찰이 이제 보안 수사를 하도록 한다랄지, 아니면 검찰 자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항고에 비해서는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고소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고에서 기각이 되면 고등검찰청 가잖아요. 근데 이것이 또 재기수사될 확률이 경찰 사건이 검찰에서 하는 것보다는 확률이 낮아지고, 또 재정 신청하면 또 확률이 훨씬 더 낮아집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단계별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원했던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제일 중요하면, 불송치 이의 신청이나 항고나 재정 신청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유서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반 개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결과적으로 이제 변호사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변호사도 특히 이제 형사 전문 변호사, 또 형사 전문 변호사 중에서 이 이의 신청서랄지 항고 이유서랄지 재정 신청서를 많이 경험한 변호사, 그래서 승소를 많이 한 변호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로인 법리후의 판단 유태를 꼭꼭 잘 집어내는 변호사, 이제 그런 변호사를 선택해야지 확률적으로 보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제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변호사 찾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걸 잘 쓰는 변호사들은 이제 검찰 출신들이 비교적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일반적인 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제 유튜브 영상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건을 한 번이라도 고소나 고발을 해본 분 입장에서 보면 저의 말이 상당히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